요번엔 21번서부터 23번, 32번, 37번 연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부의 의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밑줄 의미였나 보죠. 함축 의미. 자, 봅시다. 자, 주제가 완벽하지 않은 결과도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주제네요. 대충 어떤 글이 펼쳐질 거라는 감이 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네,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everyone's heard the expression. 자, don't let the perfect becomes the enemy of the go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be heard. be heard. 보통요, 이렇게 해석가 나오면, 이거, 우리 이제 말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수업 시간에. 이게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표현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은 수동태로 바꾸면 다른 뜻이,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뜻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everyone이 모두 다 is heard, 이렇게 들어봤을 거야. 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는 말하다가 아니고 정말 그냥 듣다예요. 알았죠? 자, 모두 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또 expression, 표현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Don't let the perfect.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Don't let이니까 그렇게 시키지 말아라. 근데 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지 말아요. 그냥 don't let, 하지 마. The perfect becomes the enemy of the good. 완벽함이, 그쵸? 좋음의 적이 되도록 하지 마. 즉 완벽함이 좋음의 적이 되는 걸 그대로 두지 마. 이 말이겠네. 그쵸? 자, 결국엔 이 밑줄 친 이 말이 무슨 의미겠느냐 정도의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이게 뭔 소리겠는가죠? 자, 어떤 특정한 인용구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인용구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 이 글은 이 인용구에 대한 설명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get over an obstacle, 자, 네가 어떤 장애물을 좀 극복하길 원한다면, so that your idea can become the solution based policy that you've long dreamed of. 자, 네가 오랫동안 꿈꿔왔었던, 그렇죠? 어떤 해결책에 기반을 둔 정책, 뭐 대충 그런 거야, 그지? 자,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되도록 너의 아이디어가 이런 해결책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무언가가 되길 원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된다면 you can have an all or nothing mentality. 너는 절대로 have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자, 다시 if you want to get over an obstacle, 그쵸? 어떤 특정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어요. 네가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냐면 너의 아이디어가 the solution based policy, 해결책에 기반을 둔 어떤 특정한 policy, 정책 같은 것들이 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을 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다면 you can have an all or nothing mentality. 이 all or nothing mentality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대. 그러면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말은 결국엔 이 perfect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 좀 perfect를 말하는 거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완벽함이 좋음의 적이 되도록 두지 말아라 라는 말에서 완벽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You have to be willing to alter your idea and let others influence its outcome. 자, 너는요, 기꺼이 너의 아이디어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Let others influence its outcome. 그것의 결과물에 타인이, 즉 others,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어야 돼요. Have to be willing to. 기꺼이 일해야 됩니다. 아이디어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뭘 하도록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냅두도록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
have to be willing to 여기까지를 하나의 조동사로 보고 다음에 alter라고 하는 동사와 l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병렬 구조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You have to be okay with the outcome being a little different. 약간 조금 달라진 결과물도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Even a little less. 약간 조금 못해도 괜찮고 than you wanted. 네가 원했던 수준에서 살짝 모자르거나 살짝 달라진 것도 괜찮아.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Say you are pushing for a clean water act.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이 자 뭔가 clean water act니까요. 뭐 깨끗한 물 법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act를 보통 우리가 법령 이런 단어로 쓰니까 깨끗한 물을 위한 어떤 특정한 법을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Even if what emerges isn't as well funded as you wished, 했죠? 자, 비록 what emerges, 그죠? 뭐라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emerge한 것, 나타난 것, 막 이런 뜻인데, 뭐가 나타나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너가 지금 클린 워터 액트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밀어붙임으로써 발생한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네가 이러한 법안을 푸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푸싱으로부터 나타난 결과, 그렇죠? 결과가 isn't well funded as you wished.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모금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요. Or it doesn't match how you originally conceived the bill. 네가 법안을 이렇게 좀 작성을 했을 당시에 네가 생각했었던 거하고 조금 일치를 안 할 수도 있겠죠. Doesn't match how you 그렇죠? conceived the bill. 네가 비를 conceive한 방식하고는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ven if에 걸려있는 말이 비록에 걸려있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인 거죠. 이게 전부 even if에 걸려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뭔가 네가 이렇게 법안을 밀어붙임으로써 what emerge 나타난 것이 그렇죠?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잘 안 모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가 처음에 법안을 고안을 했을 때 생각했었던 how 방식하고는 살짝 좀 다른 형태로 그렇죠? 나타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sn't 그러니까 what emerge를 주어로 두고 동사로 지금 누가 등장한 거예요? isn't doesn't match가 병렬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내가 법안을 이러한 깨끗한 물 법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푸싱한 것에 대한 결과가 생각만큼 이렇게 모금이 좀 잘 안 됐거나 혹은 너가 법안을 처음에 고안을 했을 때 고안을 했었을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you will have still succeeded. 여전히 성공한 거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뭐에서 in ensuring that kids in trouble area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have access to clean water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성공을 한 거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있었던 완벽한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그렇죠? 1번 문장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That's what counts. 이게 중요해. 뭐냐 하면 that they will be safer because of your idea and your effort.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노력 덕분에 그들이 안전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바로 이거는 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저 위에 있는 키즈들을 말하는 거겠지. 요 키즈들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가 법안을 발효하지 않았으면 안전하지도 않아서 이 친구들이 결국 안전하게 됐으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걸로 봐야 된다. Is it perfect? No. 이게 완벽하냐? 아니죠.
Is it more work to be done? Absolutely. 뭐 더 할 거 있냐? 뭐 당연하죠. But in almost every cases,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helping move the needle forward. 자,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것이 is vastly better than not helping at all. 전혀 돕지 않는 것보단 훨씬 더 낫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겠고, 빈칸, 밑줄은 여기 걸져 있었겠네요. 바늘을 앞으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것이니까, 사실 바늘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즉, 약간의 도움이라도 여러분이 도움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와 있듯이 making a difference as best as the situation allow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뭔가 그렇죠?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차이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딱 맞는 해석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요 지문 여기 요 파트를 이 말로 바꿔 쓴 다음에, 그렇죠? 여러분 요 말로 바꿔 쓴 다음에, 요 말로 이렇게 바꿔 쓴 다음에, 자, 이렇게 바꿔 쓴 내용이 어떤가를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요게 지금 주제니까 애시당초 첨서부터 이걸 맨 앞에다가 두고요. 즉 10번 문장을 맨 앞에다 갖다 놓고요. 그렇죠? 얘하고 관련된 속담 같은 것들로 1번 문장을 골라내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질문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23번이에요. 과일, 과다 섭취의 부정적 영향이에요. 이게 아마 또 당뇨와 관련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나 과일도 많이 먹는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이게 좀, 그래요. 그쵸?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막 캥긴다고, 괜찮아, 다이어트 하는데 과일은 좋은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먹는데,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자, 맞아보죠. What consequences of eating too many grapes and other sweet fruits? 그러니까 달콤한 과일류들이라던가, 포도와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한 what consequences, 어떤 특정한 결과가 could there possibly be for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there는 유도부사니까 해석 안 하면 됩니다. 이거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우리의 뇌에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죠? 어떤 영향, what consequences, 어떤 결과가 우리의 뇌에 존재할까? 이런 뜻이지.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consequences, 결과엔 무엇이 있을까? 우리 뇌에 작용하는 어떤 게 있을까? A few large studies, 그렇죠? 꽤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었나 봐요. Have helped shed some light. 뭔가 빛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만한 아주 대규모 연구가 몇몇이 좀 있어요. And one, 그 중에 하나가 higher fruit intake in older, cognitively healthy adults was linked with less volume in hippocampus. 자, 어려운 말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서, 그렇죠? higher fruit intake니까,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In order, cognitively healthy adults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 그렇죠? 나이가 더 많고 인지적으로 더 건강한 어른들에게서 더 많은 과일을, 더 높은 과일이니까 이건 더 당도가 높은 뭐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더 많이 섭취를 하는 게 was linked, 뭐랑 연관이 있느냐면 less volume in the hippocampus, 해마에서의 더 작은 볼륨하고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서 뭐 보셔야 되느냐면요, higher fruit intake가 단수니까 was도 단수 쓰여 있다는 거, 요거 하나 보셔야 되고, 얘가 지금 누구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과일을 더 많이 섭취를 하는 게 해마의 용적이 작은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글이 되는 거네요. This finding was unusual.
이게 좀 독특한 결론인 건데 왜냐하면 people who eat more fruits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usually display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a healthy diet 건강한 식단과 관련된 어떠한 베네핏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 많이 먹는 거 좋다고 해서 나 열심히 먹고 있단 말이야. 원래 과일 잘 안 먹거든. 자, 근데 과일을 섭취를 하는 것과 그러니까 건강한 다이어트하고 연관된 베네핏을 보여준대. 그렇대. 자, in this study, 자, 이러한 연구에서, however,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 the researchers, 자, 연구자들이 isolated various components of the subject diet. 어떤 대상의 피실험체의 식단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리했대. 그랬더니 and found 알아차린 거야. 자, however이 나와 있다는 걸 일단 봅시다. 뭔가 충격적인 결론이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자, 연구자들이 분리를 해놓고 나니까 알아차릴 수 있었대. 그렇죠? 식단의 다양한 요소들을 죄다 분리를 해서 보니까 알아차리겠더라. 뭘? fruit가 didn't seem to be doing their memory centers any favors. 자, 과일이요. didn't seem 이런 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그냥 seem to be는 뭐 따라오는 거니까 다 하지 말고 be doing은 저거 뭐냐 진행형이니까 또 하지 말고 그냥 두만 봅시다. didn't do their memory centers any favor. 어떠한 도움도 memory center에게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과일이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건 중요치 않아. 우리한텐. 그냥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구나. 불확실하다면 잘 모른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을 건데 그렇지 않다고. 야 그렇게 보여 라는 게 나왔다는 건 과일이 do their memory centers any favor인데 아시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머나 어디 가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자, another study from the Mayo Clinic. 그렇죠? Mayo Clinic에서 나온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so a similar inverse relationship. 뭔가 이렇게 비슷한 inverse relation이니까 역관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between fruit intake, 과일을 섭취하는 것과 volume of cortex, 피질의 크기, 그렇죠? 볼륨. The large outer layer of the brain인데 이게 피질이라는 게 뇌의 이제 겉껍데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뇌 겉껍데기인 이 피질의 볼륨하고 이 과일을 섭취하는 것 사이에서 역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는 거야. Researchers in the latter study, 후자의 연구에서 noted,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excessive consumption of high sugar fruits. 고당도 과일에 대한 excessive consumption이니까 과도한 섭취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네가 may cause metabolic and cognitive problems. 뭔가 이게 신진대사, 메타볼릭이라든가 cognitive problems, 그러니까 뭔가 인지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대. As much as processed carbs do. 뭔가 processed carbs는 carbohydrate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hydrate 그 가공된 탄수화물 말하는 거겠죠? 가공된 탄수화물이 그러는 것처럼 얘네들도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이 do네, do가 여러분 탄수화물이 하는 거니까요. 앞으로 찾아가 보시면 이 말이겠죠. cause metabolic cognitive problems. 자, 가공된 탄수화물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만큼이나 과도한 과일 섭취가 신진대사라든가 뭐 이런 인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다 섭취라는 개념이 어느 수준까지냐가 이제 문제기는 한데 어쨌든 전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내용이 올라왔어요. 과일을 과다 섭취하는 게
어떤 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포도와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어떠한 결과를 낳느냐? 우리 뇌에 있어서. 자, 하면서 이게 몇몇 애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하이포캠퍼스. 자, 해마의 사이즈가 작답니다. 이걸 많이 섭취하면.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갖고 살펴봤어. 왜냐하면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요, 보통 건강한 그 식단하고 연관된 어떤 이점 같은 걸 얻는 것들로 계속해서 알려져 있었거든. 자, 하면서 여기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지금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걸 일반 식단하고 관련해갖고 나눠갖고 해보니까, 이게요, 뇌 기능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기억 중추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과일 섭취를 쭉 해서 봤더니 이 콜텍스하고 역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뇌의 겉껍데기인 피질의 용적하고, 그쵸? 뭔가 이 과일 섭취 사이에서 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역관계가 성립이 된대. 뭔가 여기서 이제 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역관계라는 게 아마 해마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도 안 된 거고 해마처럼 대라 볼륨이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 것 같아. 그래서 이 연구를 마주 해보니까 과일을 당분이 높은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신진대사 문제라던가 인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processed carbon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자, 그 processed carb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가공 탄수화물 말하는 거잖아요. 가공된 탄수화물이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뭐 되게 안 좋은 뭔가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negative effect of fruit overconsumption on the cognitive brain. 뭔가 인지적인 뇌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하는 네, 글의 주제가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요런 애들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해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념에 반대되는 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내용일치로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내용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버튼이 저기 숨어버렸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32번. 순이익이 아니라 수익 증가에 집중했던 초기의 닷컴 회사들이라는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경제학 공부해 보시거나 혹은 이쪽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가 이 파트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할 게 많아요. 초기의 닷컴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 뭐 원체 뭐 약간 도시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갖고 쭉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익숙할 만한 글이지만 자, 우리는 지금 처음 이런 걸 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증가시켰는지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는가 살펴보는 걸로 이야기를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Many early dot-com investors, 많은 초기 닷컴 투자자들이 닷컴 투자자들이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표현들은 미리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닷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다 알죠? 그렇죠? 우리 뭐예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네이버.com. 요게 닷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초창기 인터넷 업체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초창기 IT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닷컴 인베스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초기에 닷컴 투자자들이 focused almost entirely on revenue growth instead of net income.
순수익 증가보다는 revenue growth, 수익 증가에 포커스를 뒀어요. Many early dot-com companies, 초기 많은 닷컴 회사들이요, earned most of their revenues from selling advertising space on their website. 웹사이트 내에 있는 advertising space니까 광고면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의 대부분을 충당을 했죠. 여러분 그 광고면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웹사이트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우리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왜 이렇게 안 뜰까요? 자, 뭐 요런데 여기 광고 뜨잖아요. 그죠? 요런 거. 여기도 지금 광고 뜨죠? 요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런 거. 저런 걸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저런 위치를 판매를 한 거야. 그래서 저런 광고면을 판매를 해갖고 수익을 올렸어. To boost reported revenue. 뭔가 이렇게 수익을, 보고되고 있는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some sites began exchanging ad space. 이 광고 공간을 교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러면서 이 컴퍼니 A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컴퍼니 A would put an ad for its website on 컴퍼니 B's website. 컴퍼니 B, 그러니까 B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다가, 그렇죠? 그것의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게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 회사 웹사이트 광고를 B 회사 웹사이트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고, and B would put an ad for its website on company A's website. B도 똑같은 짓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의 광고 지면이 이렇게 있고, 그렇죠? B라는 회사의 광고 지면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요 A 회사 거에는 B 회사 거를 광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B 회사 거에는 A 회사를 광고하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No money ever changed handed. 자, 이거 가만히 상식해보면 No money changed. 어떠한 돈의 교환도 건네지지 않아요. 그냥 발생이 안 되는 거야. But each company recorded revenue. 자, 근데 뭐가 돼요? 수익이 기록되는 거죠. For the value of the space. 광고 지면의 가치로서 수익은 증가하는 거가 되죠. 즉, 야, A가 B한테 야, 나 니네 거에다가 우리 거 좀 게시하자. 그리고 니네 건 우리 거에 게시를 해. 자, 광고 지면이 차 있으니까 야, 이게 대신에 뭐 너도 내 거 광고하고 나도 네 거 광고하는 거니까 우리 광고 금액은 받지 말자 이건 거야. 광고료는 받지 말자. 자, 대신에 광고료를 안 받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한 돈도 없으니까 보고서에도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수익 보고서에는 올라가는 거죠. 광고 지면은 B 회사의 광고로 채웠고 이쪽 웹사이트의 광고면을 A 회사로 채웠으니까 A든 B든 둘 다 광고면을 채웠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일정한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면 이래 갖고 이걸 왜 하느냐인데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왜 하겠어요? 당연히 돈하고 관련돼 있겠죠.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서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더 많은 투자 금액을 받아들이려면 투자라고 더 돈을 확보를 하려면 자기네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이걸 쓰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무런 돈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렇게 수익도 늘어나는 게 없어. 실제 현금도 안 왔다 갔다 해. 하지만 각각의 회사의 회계 장부상에는 네, 수익이 증가하는 걸로 표기가 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the value of the space, 그 스페이스의 값어치가 수익으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은 give up on its site, 거기에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 거 이거 말하는 거죠. And expense, 그리고 비용 for the value of its ad, 그 광고의 가치에 적합한 비용이, 그렇죠? 요런 애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모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지. 됐죠? 자, that is placed on other companies' site. 다른 회사의 사이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광고 값어치만큼에 대한 비용도 기록이 되고 자기네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남의 회사의 가치도 거기에 이제 수익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this practice 이러한 관행이 did little 자 이거 안 붙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익을 하나도 못 내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만약에 little 이러면 수익이 그래도 좀 있어요 뭐 이런 뜻이잖아 안 되지 수익이 없어 왔다 갔다 하는 돈도 없다고 to boost net income 순수익을 끌어올리는 데는 뭐 딱히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and resulted in no additional cash inflow 그러니까 뭔가 추가적인 현금 유입조차 존재하지 않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이런 것들 이러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니까 from도 안 돼요 자, but did boost reported revenue. 그런데 문제는 서류상 수익은 증가하는 게 되겠죠. This practice was quickly put to an end. 이게 관행이 재빨리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두 해 해서 은행에서 이제 돈 타갖고 투자자들로부터 돈 모으고 했는데 회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얹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accountant, 회계사들이 felt, 느끼기에 that it did not meet the criteria of the 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뭔가 수익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원리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전혀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재빨리 종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돈 꿔주는 입장에서 한두 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곧바로 끝났다. 그래서 순수익이 아니라 수익 증가에 집중했었던 초기 닷컴 회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거 잘 읽으시고 주제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뭐 순서를 물어보는데도 쓸까요? 그렇죠? 순서 물어보는데 조금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순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This practice 말이 두 번 연속으로 나와갖고 조금 누가 먼저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순수익을 끌어올리는 데는 효과가 없어. 그렇죠? 그냥 그저 보고서 상의 수익만 끌어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7번에서 이러한 관행이 그냥 금방 끝나버렸다. 라고 순서 이야기가 이렇게 흐름이 생겼죠.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6, 7번 순서도 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32번. 자, 우리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해요. 안 끝났어요. 37번 마지막 모의고사, 우리 이번 시험의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으로 가시죠. 자, 37번 봅시다. 자, 주제는 심플하네요. 이성과 감정 둘 다 피조물인, 둘 다 알피조물인 인간. 자, 근데요, 요렇게 추상성이 높은 글들은 실상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많고, 지금 그 항목 넘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7번 글순서 문제잖아요. 이 글순서 문제도 하나는 쉽고 하나는 조금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앞에 게 쉬웠으면 뒤에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도 어쩔지 벌써 지금 딱 주제만 봐도 벌써 그쵸? 좀 깝깝해 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A common but incorrect assumption, 흔하긴 한데 잘못된 가정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We are creatures of reason. 우리가 이성의 피조물이다 라는 거죠. 자, when in fact, 사실 we are creature of both reason and emotion. 사실 우리는 둘 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 말씀드리지만 in fact 나오면 in fact 뒤로 주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 우리는 그냥 둘 다의 피조물인 거지. 그치? both reason and emotion,
양쪽 다의 피조물인 거예요. 자, 그럼 글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 있게 끌고 가면서 양쪽 다의 피조물임을 증명하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We cannot get my own reason alone, since any reason always eventually leads to a feeling. 자, 우리는요, get by, 이게 뭔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 on reason, 이유만으로는, 그쵸? 이유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야. 이유 단독만으로는 살아가는 게 안 돼. Since any reason, 어떠한 이유도 always eventually lead to a feeling, 감정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가 왜 이성과 감정 둘 다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떠한 이성도 결국으로는 감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더라 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에 조금 더 풀이를 풀어서 지금 글을 써놨어요. Should I get a whole grain cereal or a chocolate cereal? 자,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예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예시가 이제 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I can list all the reasons that I want. 자,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를 리스트 형태로 쫙 나열할 수 있습니다. But the reasons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하지만 그 이유도 반드시 무언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를 나열할 수는 있는데 그 나열된 이유에도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If my goal is to healthy. 그러니까 지금 읽다가 잠깐 멈춰서 미안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4번 지문을 근거로 이 4번 이야기를 근거로 얘를 근거로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쭉 찾아 내려가다가 보면 뭐 이성이 감성이고 감성이 이성이고 구분간이 안 되는 특정 지점이 나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마주 봐봅시다. 예를 들어 My goal is to eat healthy. 자, 내가 건강하게 먹는 게 나의 목표라면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 whole grain cereal을 선택을 하겠죠. But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그러면 왜 건강해지고 싶은 건데? 그렇죠?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가 뭐야?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Such as wanting to live longer. 더 오래 살고 싶고요. Spending more quality time.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즉 인생을 건강하고 좀 좋은 양질로 살아가고 싶고요. With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게 하고 싶고 뭐 이런 such a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 이제 잔뜩 있는 거지. 이런 이유를 쫙 리스트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아니 그 이유의 이유는 뭐냐 이거야. 너 왜 오래 살고 싶은데? 너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 이유는 또 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요 저 4번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야. 너가 이유를 쫙 나열할 수는 있는데 그 이유조차도 어떤 무언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니까 너가 이유를 대면 그 이유의 이유를 또 대보고 이유의 이유를 또 대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찾아가는 거죠. 5번과 6번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글이 써져 있어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그냥 너는 보고 와야만 하는 거죠. 볼 수 있어야만 돼. By now. 뭘? That reasons are ultimately based on non-reasons such as values and feelings or emotions. 뭐 이런 것들. 가치라던가 느낌이라든가 감정과 같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유라는 건 긍정적으로 넌 이유, 어떤 궁극적으로는 전혀 이성이 아닌 무언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 7번 지문도 should가 쓰였으니까 주제가 저기 드러나요. 이것도 그냥 저 위에 있었던 저 말 있죠. 어떠한 이유도 결국엔 감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저 말의 추가적인 설명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바로 저 4번 문장이고요. 이유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저 4번 문장으로 연속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These deep-seated value. 이렇게 아주 뿌리 깊은,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가치들, 감정들, 그리고 뭐 emotion, 감정들, 느낌들, 뭐 이런 애들,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는 are rarely 나왔으면 여러분 제가 항상 ly 붙은 애 중에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자, 꼭 ly 붙었는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이 있으니 부정부사 시리즈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rarely는 not으로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깊은 감정, 느낌, 가치, 감정, 느낌 이런 애들이 are not result of reasoning. 이게 다 이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But can certainly be influenced by reasoning. 근데 얘네들이 또 reasoning, 그러니까 이성의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어. 와우. 자, 그러니까 이성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찾고 이거를 쭉 무한히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극한에는 감정, 가치 이런 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감정, 가치가 생기게 된 건 뭘로 생긴 거냐? 또다시 추론, 이성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더라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추론과 이성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화살표를 갖는다 이 말인 거야. 와우. 그렇죠? 야, 이거 되게 복잡하게 지금 써져 있어요. 그렇죠?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자, we have values, feelings, and emotions 이런 애들 다 가질 수 있어요. Before we begin to reason. 자, 우리가 추론을 하기 전에 이런 애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And long before,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훨씬 더 우리 전에 효과적으로 추론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따져 내려가기 시작을 해보면 처음엔 이성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그 끝에는 결국엔 감정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감정, non-reason한 애들만 남아있는 애들은 그럼 진짜 non-reason만이냐? 라고 살펴보면 또 딱히 그런 건 아니라 얘네들이 또다시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추론의 결과물일 수도 있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성의 피조물이냐 감정의 피조물이냐를 따져보는 건 별 의미가 없고 그냥 둘 다의 피조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문 같은 것들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알았죠? 주제문 같은 것들 잘 파악을 해보시고 뭔가 요런 말들 제가 지금 체크해드린 것들 내용 파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유사지문을 찾으려고 하면 요런 애들은 찾을 수 있거든요. 유사지문. 그러니까 유사지문 찾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요런 글들은 유사지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 필요한 모의고사 모든 지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역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든 카톡을 하시든 수업 시간에 물어보시든 뭐 어떤 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내일 봅시다.